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불후의 명곡 아티스트 임재범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노래를 좀 하는 가수들은 경연이나 어떤 특별한 무대가 있을 때마다 임재범 씨 노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많이 선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재범 씨 노래를 부른다는 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임재범 씨 노래에는 많은 아픔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임재범 씨 같은 그런 감정을 살려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재범 씨 노래를 선곡하는 것은 가수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으로 아마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재범 씨가 불후의 명곡에 아티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사실 임재범 씨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1년 5월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면서 저런 가수가 있어 그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물론 노래들 잘 아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임재범 씨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가 1위를 하면서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오릅니다. 음원이 1위를 하고 뮤직뱅크에서도 2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에 두 번째 빈잔으로 도전을 해서 4위를 합니다. 4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도전에서 여러분으로 1위를 합니다. 기립박수를 받았죠. 정말 이 노래는 너무너무, 윤복희 씨 노래도 훌륭합니다만 이 노래 제가 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이때는 짧은 머리를 하고 좀 반항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지금 10년 전에 이 업로드된 영상이 1346만 조회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서트를 하니까 콘서트가 연일 매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은 본인 노래가 아닌데 1346만 뷰가 돼 있죠. 사실 비상은 538만 뷰, 고해는 11년 전인데 573만 뷰. 고해는 아시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근데 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불렀으면, 얼마나 그때 화제가 됐으면 10년 전에 업로드된 영상이 1346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곡에 7년 만에 공식적으로 방송에 등장을 한 것이죠. 왜 7년 만에 등장을 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범 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임태근 MBC 아나운서의 아들입니다. 손지창 씨도 마찬가지로 임태근 씨의 아들입니다. 엄마가 다르죠. 엄마가 다릅니다. 임재범 씨는 1962년도 출생이고요. 서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했고 1983년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 송남영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두고 부인이 안타깝게 2017년도 갑상선암으로 사망을 하는 그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이어서 아버지까지 2020년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죠.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임재범 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복 동생인 손지창 씨도 같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들이 형제라는 것이 밝혀졌죠. 2001년 결혼 당시에 임태근 씨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혼식 때문이겠죠.
근데 이 임재범 씨는 혼외자로서 보육원에서 성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후에 호적에 입적이 됐다 그럽니다. 참 불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손지창 씨는 이때 형을 얻어서 기쁘다. 그리고 공감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여러 명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손지창 씨도 엄마가 다르지만 손지창 씨하고 또 임재범 씨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혼인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바람둥이다 이거죠. 아나운서 유명인으로 살면서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다. 요즘 같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그냥 허용이 됐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임재범 씨는 상주 역할을 톡톡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육원에서 성장,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마음으로 파고파고 들면서 임재범 씨 노래에 다 녹아 나온 거죠. 한 번은 하여튼 그 한 번이 아니라 노래로 해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임재범 씨가 최근에 이제 신곡을 또 낸 것 같습니다. 신곡을 내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애고 우울증 환자고 노인네네요. 아직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스템을 아는데 거기에 적응하거나 만족하지를 못해요. 나룻배를 타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왠지 날아서 가고 싶다.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하지 못는 현실 부적응자다 이거죠. 날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나룻배를 타고 가야 돼. 왠지 날고 싶다 이거예요. 무모한 도전이고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나룻배를 타고 가는 것이 나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이런 하소연 아닌 본인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7집 앨범 세븐 콤마를 이제 아마 발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난 상처는 왠지 쉽게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임재범 씨의 그 심정을 잘 드러낸 곡이 비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임재범 씨의 노래를 비상을 많이 부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상 가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이 가사를 공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누구나 한 번쯤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돌아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버렸지. 움츠려들고 폐쇄적인 성격이 됐다는 거죠. 이젠 이 모습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나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도 보여줘야 돼. 그토록 오랫동안 꿈을 꿨었어. 날개. 오랫동안 꿈꿨던 것을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고 날고 싶어. 얼마나 이 가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까? 집약적으로. 그래서 임재범 씨는 너무 아픔을 갖고 있기에 그 아픔을 예술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너무 깊으니까 임재범 씨 노래를 듣다 보면 그 아픔이 저려오는 것 같은 그런 공감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가수들이 임재범 씨 노래를 선곡해보지만 임재범 씨만큼 임재범 씨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은 사실 많지 않다. 그런 아픔이 공유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네요. 고맙습니다.